안녕하세요, 신교수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를 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 사자를 못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자를 처음 봤었던 게 언제인가요? 저는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창경원에서였습니다.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창경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소풍, 단체 소풍 코스로 거기를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사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동물을 함께 봤었었는데 꽤 즐거웠다라는 정도의 기억,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사자에 대한 강렬한 기억은 태국에서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무역을 오래 했었거든요. 하루는 우리 태국 바이어가 일정을 조정해서 사파리에 한번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주의를 주냐면 사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한 관광객이 사자를 사진 찍겠다고 차에서 내렸다가 사자가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물려서 죽었다. 그래서 한동안 사파리가 문을 닫았었고, 그리고 안전교육을 굉장히 강화해서 지금은 차에서 못 내리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기본적으로 내릴 생각도 없었고 또한 사진을 즐겨 찍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귓등으로 들었죠.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막상 차가 이렇게 사파리 안으로 진입을 하니까 사자가 몇 마리가 저기서 어슬렁어슬렁 기어오더라고요. 그때 운전기사가 그 앞에 차를 딱 세우니까 이놈들이 갑자기 차를 확 덮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놈하고 제가 이렇게 딱 눈을 마주쳤는데 안광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압도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철망이 있기 때문에 차가 안전하다는 건 알지만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는 꽤 강렬했던 그 기억이 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렸을 때 창경원에서 봤었던 사자나 태국 사파리에서 봤던 사자는 과연 진정한 사자다운 사자일까? 그런 생각.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크든 작든 그들은 사람이 던져주는 먹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야생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사자다운 사자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진짜 사자다운 사자는 어디에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의 초원에 사는 사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사자들도 굶어 죽는답니다. 언뜻 생각하면 널린 게 다 먹잇감인데 왜 사자가 굶어 죽을까? 아니랍니다. 사자도 굶어 죽는 사자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또 여유있게 풀을 뜯으며 느긋하게 살다가는 초식동물도 있고 또 사자도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데 능력 있는 사자는 5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게 인간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원칙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자의 생존 법칙, 첫째는 바로 관찰입니다. 생존 법칙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이죠. 생존 법칙 세 번째는 목표에 접근하기. 생존 법칙 네 번째는 승부. 5번째는 승패의 마무리.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즉 다시 관찰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생존법칙 첫 번째 관찰입니다. 사자가 이렇게 그 바위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거 보면 할 일 없이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쉬면서, 즉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먹잇감을 보고 있는 거죠. 어느 놈을 먹잇감으로 사냥을 할까라고 이렇게 보는 단계, 이게 관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생존법칙 두 번째가 목표 설정이죠. 많은 초식동물 무리를 쳐다보면 그 중에서 늙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어리거나 어쨌든 간에 행동이 좀 꿈뜬 애가 보인답니다. 그놈을 딱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언뜻 보면 많은 초식동물 가운데서 그냥 쫓아가서 아무나 한 놈 생각나는 대로 잡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즉 산탄총을 쏘는 게 아니라 정조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존법칙 세 번째가 목표에 접근하기입니다. 이 목표에 접근할 때 사자는 발톱을 감추고 바닥을 살살살 기죠. 어찌 보면 전혀 사자답지 않은 좀 굴욕스러운 모습이기도 한데 사자는 목표를 위해서, 즉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바닥을 기는 거죠. 어설픈 자존심 같은 말은 사자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자가 목표에 접근을 할까요? 바로 튀어나가면 되는데 사자는 단거리 선수라서 아무리 멀리 달려봐야 600에서 한 800m 정도 달리면 온몸에 열이 올라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1km 안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닥을 기면서 목표물에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승부죠. 일정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자는 그동안에 응축됐던 모든 에너지를 쏴서 폭발적인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서 접근을 하죠. 이거를 감지한 목표물은 또 목숨을 걸고 도망갑니다. 이때 사자가 빠르냐 아니면 즉 목표물이 빠르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사자의 그 성공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언뜻 봤을 때 뭐 한 100%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불과 20%에서 30% 정도랍니다. 그만큼 목숨 걸고 도망가는 놈이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에 더 빠른 거죠. 그리고 초식동물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멀리 뛸 수 있는데 사자는 단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1km 안에서 승부를 못 보면 즉 패하는 거죠. 어쨌든 성공 확률은 20에서 30%. 야구에서도 30%, 즉 3할 때 타자면 훌륭한 타자 아닙니까?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사자가 승리하면 포식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원점으로 즉 관찰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하고 여기서 다른 거는 사람은 실패했었을 경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그렇지 않답니다. 능력 있는 사자는 승패하고 상관없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었고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읊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을 이렇게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는 사자가 눈을 뜬다. 사자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느린 가젤보다 빨라야 한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는 가젤 또한 눈을 뜬다. 가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라야 한다. 여러분이 사자든 가젤이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열심히 달려야 한다. 좀 살벌한가요?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자의 생존 법칙을 한 번쯤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하자! 라는 의미로 제가 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모두 사자의 생존 법칙 5가지를 기억하면서 활기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파이팅! 감사합니다.